안녕하세요. 브릭스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초대돼서 저의 사업 설명을 듣게 되신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개 타신 거예요. 첫 사업 설명이 저라서요. 죄송합니다. 음, 지금 어,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러 오신 거 맞죠? 저도 오늘 아메이 사업이 어떤 일이며 어떻게 하는지 방법까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17년째 하고 있어요. 주변에 하다만 사람들은 있어도 그렇게 오래 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처음에 완전히 이해돼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인데 이 일이 공정한 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가치나 철학 이런 것들이 그냥 머리로 이해했었던 것들이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깊이 가슴속으로부터 이해가 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현재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한테도 이 일을 꼭 시키고 싶은 저의 지금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저희 아이가 아메이를 좀 열심히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기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이 밑에 있는 저 아이가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죠. 요새 안녕하세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겠다. 너무 힘들다. 지금 한 1년이 넘어가면서 많이들 지치고 코로나 블루를 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방역 수칙을 정말 엄격히 잘 지키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근데 1년이 되는 날 되고 한 달 정도 지났죠. 지금 엄마를 못 뵌 지가. 며칠 전에 제 생일이었어요. 그날 엄마가 저를 낳은 거잖아요. 52년 전에 엄마가 저를 낳았는데 괜히 센치해지면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주치 선생님한테 땡깡을 부려서 정말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하루 만에 나오더라고요. 받고 들어가서 엄마를 만져드리고 손을 잡아드리고 했는데 정말 이제는 많이들 한계치에 온 것 같아요. 정신적인 문제, 외로움, 옛날에는 사람이 싫어 했던 사람들이요. 지금은 어떻게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말을 걸어주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되게 조용했던 친구들도 많이 수다스러워지고 만나고 싶어하고 오히려 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저 위에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반대로 비관론자와 낙관론자가 반대죠. 저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아메이 사업이 기회라고 이 코로나 시국에 뭐 하지? 인제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는데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없다."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요새 제가 읽고 있는 2030년 추계전환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야기를 해요. 10년 후에는 이제 더 이상 지금의 세상은 없고 다른 세상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구나 어떤 일을 찾는데 제가 아메 사업이 기회라고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해도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그거는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이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내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100가지도 넘어요. 그 이유를 대시는 분들이. 그렇지만 지금 뭐든지 도전하는 낯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알아볼게 도전할게 하는 분들은요. 이 어려움을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지금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은 너무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이 코로나 시기에 이 기회,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이들 교육부터 쇼핑, 부자 되는 법, 돈 버는 법,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론가 향해서 가고 있기는 한데
너무나 낯선 상황이죠. 이 낯선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기회로서의 아메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나를 브랜딩하라. 퍼스널 브랜딩 이런 관련된 책도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나를 브랜딩하라고? 내가 1인 기업이 돼서 나를 브랜드화해라. 이런 얘기를 정말 어떤 책이나 매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모두들 뭘 하고 싶어 하냐면 SNS에서 뭔가를 판매할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요. 손쉽게 스토어팜이나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아니면 인스타에서 가볍게 물건을 파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 정말 흔하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잘 팔려야 되겠죠. 그분들이 인플루언서라는데 잘 파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팬들을 많이 확보하는 거죠. 팬들을 확보해서 팔로워 수를 많이 늘려서 그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셀러가 되는데 잘 팔면 탑셀러가 돼서 정말 많은 돈을 기존의 매체에서 광고 유통비를 가져가던 부분을 이제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나도 해볼까? 왜? 내가 1인 기업이 돼서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고서 많이들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김미경 씨가 김미경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자가 되려면 플랫폼이나 컨텐츠 부자가 되고 무슨 사업을 하려면 컨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컨텐츠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데이터 부자가 되거나 세일즈 부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 세 가지 다 가지고 있나요? 이걸 들으면서 이거 아메이인데? 아메이가 아메이 사이트에 가입만 하면 그 아메이 마트를 통째로 줘요. 그 플랫폼을 주고 우린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연결자 역할, 광고 유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컨텐츠는 내가 선정하지 않아도 현재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강과 뷰티와 환경. 그게 저희의 컨텐츠가 돼서 아이템이 돼서 그걸 세계 최고로 만들어서 그 안에 그 쇼핑몰 안에 다 넣어놨어요. 제가 선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럼 데이터는 어떤가 볼까요? 데이터는 제가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누군가 나를 구독하거나 좋아요를 누르면 누가 나를 구독하는지 알 수 있나요? 누가 좋아하는지 모르죠. 인스타는 그나마 알 수 있어요. 누가 나를 팔로우하고 누가 좋아요 하는지. 그런데 뭔가 제품을 판매하거나 그거를 구매 활동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나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는 유튜브만 갖고 있어요. 아메이는요, 저희에게 모든 걸 제공해요. 제가 광고를 해서 저희 네트워크에서 가입을 할 때 당신에게 아메이를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후원자를 넣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 이하로 내가 광고한 나의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 그분의 개인정보를 동의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를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그분들이 장바구니 매달 장바구니를 바꿔서 SOP라고 자동 배달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제품을 주로 쓰는지 그런 대시보드에서 그런 것까지 다 보여줘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분이 저희 그룹에 계신데 그 대시보드 만드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비용과요. 인력과 그다음에 그 테크놀로지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무료로 가입만 했을 뿐인데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아메에서. 그러면 뭐 플랫폼 컨텐츠 데이터 부자 아메 회원가입만 해도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단순 비교를 해도 세일즈 부자 이제 두 번째 문제죠. 그거는 오늘 사업 설명이 끝나고 나면 어머 나 저거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갖추고 있나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자, 네이버 스토어팜 아시죠? 그거는 입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제품을 가지고 입점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돼서. 그래서 그거를 알리려면 돈을 주고 네이버에 광고를 해야 돼요. 다른 뭐 인스타나 유튜브나 거기에 내가 팔로워가 많다. 그 팔로워를 갖기 위해서는 시간이 들어가죠. 보통 최하 3년에서 10년 이상의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런 블로그를 SNS상의 블로그를 내가
쿠팡이랑 연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면, 나의 팬덤이 확보되어 있다면 쿠팡이랑 연결을 해서 파트너가 되는 거죠. 저희 블로거랑.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제가 그 블로그에 쿠팡의 제품을 광고를 했을 때 그걸 타고 들어가서 제품을 사면 1%에서 3%의 돈을 주는 거예요. 쿠팡이. 그 여기에서는 나는 연결자가 되는 거죠. 쿠팡과 내 블로그에 쿠팡을 광고해서 쿠팡과 어떤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아메이는 뭐냐? 아메이는 가입과 동시에 아메이 마트에 있는 아메이에서 직접 생산한 450가지의 쇼핑몰 플러스 위탁 판매해주는 원포원 제품까지 통으로 나에게 주는 거예요. 아메이에서. 그거를 내가 광고 유통권까지 따내는 거죠. 그런데 네이버나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수입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 구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아메이에서는 이 제품이 왜 좋은지를 끊임없이 알리고 정말 좋아서 쓰는 애용자 클럽이 형성이 되면서 반복 구매 일어나고 애용자 생기고 하면은 이게 내가 자는 동안에도 여행을 간 동안에도 그분들은 양치를 하고 머리를 감죠. 아메이 제품으로. 정말 우리 주변에 아메이 퐁퐁 아니면 쓸 수가 없어. 아메이 치약 아니면 쓸 수가 없어. 아유, 비타민은 아메이 더블 X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요, 한 찍거나 한 명씩 보실 거예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나와 관계없이 자발적인 구매를 하는 어느 시점부터는 이 자산을 형성하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인세와 같은 성격, 일회성 수입이 아니라 인세와 같은 성격의 수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네이버나 쿠팡은 책임지지 않아요. 네이버 스토어팜은 제품 선정에서부터 반품까지 뭐 포장해서 하는 것까지 내가 사장이니까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쿠팡 파트너스는 연결만 해주는데 책임지지 않아요. 쿠팡에서 책임지지 않고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쿠팡을 통해서 판매를 했는데 그럼 그 안에 또 판매자가 있죠. 또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겠죠. 근데 그 판매자가 사라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죠. 저희는 거기에서 사기성이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는 내가 판매자가 되는 거고요. 쿠팡은 연결자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아메이는 뭐냐? 내가 소비자이면서 판매자이면서 더 넓게 나가서는 인세와 같은 수입을 벌 수 있는 사업자가 되는 그 개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프로슈머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을 프로슈머라 그러는데 그런 개념의 플랫폼이 아메이라는 거죠. 다 3% 정도 준다면 아메이는 전체 매출의 35%를 주죠. 그러면 요새는 누구나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고 누구나 1인 기업이 돼서 SNS상에 뭔가를 판매하고 싶어 하는데 옷도 팔고 내가 요리도 하고 강아지 노출시켜서 강아지를 파는 건 아니고 강아지를 통해서 거기에 팔로워를 모집한 후에 거기서 다른 제품들을 팔죠. 저도 하루에 5번씩 들어가는 리트리버 그 SNS랑 유튜버가 있거든요. 그냥 들어가서 강아지들을 보면 힐링이 돼요. 그래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가 막 수천 개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강아지를 매일매일 강아지를 영상을 찍어서 올려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제품을 파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게 하려면 네, 강아지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3년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우리 제품을 기획해서 판매해 주세요 하고 인플루언서한테 이야기하는데 아무에게나 팔아달라고 하지 않거든요. 최소한 어느 정도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걸 다 따져서 그렇게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평범하게 그냥 코로나 전에는 선생님이기도 했고 주부이기도 했고 자그마한 가게를 하거나 뭐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일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코로나를 딱 직면하면서 하고 있던 일들이 다 아주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나도 1인 기업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책이랑 유튜브랑 인스타랑 어디를 봐도 다 떠들어요.
퍼스널 브랜딩을 하라고.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럼 지금부터 유튜버가 돼야 되나? 다 그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메이에 있다면, 가입으로 해결된다면 나는 어떤 도구를 택할 것인가? 어떤 도구, 아까 단순 비교만 해도 그냥 아메이잖아요. 그러면 아메이를 선택해야 된다고 제가 저렇게 동그란 바퀴라고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데, 바쁘다 그래요. 왜 바쁘냐면 내 바퀴는 네모난데 갈 길이 먼 거예요. 근데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아요. 그럴 때는 도구를 바꿔야 되는데, 동그란 바퀴를 끼워봐. 그러면 너의 인생이 잘 굴러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노 땡큐래. 우린 너무 바쁘대. 그리고 네모난 바퀴로 계속 땅을 파며 어려운 가시밭길을 가고 있죠, 저분들이. 저희가 네모난 바퀴를 내가 갖고 있었다는 이유가, 지금 코로나로 영향을 받고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이, 그러면 그거는 나는 지금 네모난 바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메이는 왜 동그란 바퀴냐? 아까 이야기한 이런 단순 비교도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 코로나 시국에 아메이가 그 전에 준비해냈던 플랫폼과 이 모든 컨텐츠 아이템, 그다음에 대단한 이 수익 구조, 공정한 수익 구조로 인해서 이미 동그란 바퀴이고, 그리고 매출이요 오히려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옛날에는 한 10명한테 얘기하면 한두 명이 그래 뭐 그렇게 되면 좋겠네 했는데요, 지금은 대여섯 명이 그래 한번 알아볼게, 그렇게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소심줄처럼 딱 듣고는 있으나 귀를 닫고 기회가 아닐 거야, 저 기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는 비관론자의 마음으로 듣고 있다면 제가 너무 안타깝겠죠. 일단은 귀를 열고, 어렵지만 저게 기회가 된다면 내가 한번 바퀴를 갈아서 교체해서 앞으로 가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메이는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좋은 제품을 써서 캐시백을 받고 주변에 나눠 쓰는 일로 끝이는 일이 아니고요. 이걸 알아들은 누군가가 또 이게 사업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누군가한테 알렸을 때 이게 사업의 기회가 같이 되고 같이 잘 사는 일이 되는데요. 당연히 가입만 해도 저 어마무시한 데이터와 플랫폼과 컨텐츠를 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무자본의 리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아메이 하다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줄 아세요? 투자 비용이 없어서, 진입 장벽이 낮아서, 그냥 오늘부터 나 안 해 그리고 집에서 커튼 내리고 누우면, 그러면 그거는 그냥 폐업이에요. 그냥 그대로 폐업. 가게를 정리할 필요도 없고 직원을 자를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투자금을 회수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대신 퇴출 장벽도 굉장히 낮은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네트워크가 애용자가 생기면, 그다음에 이거를 사업을 알아들은 파트너가 생기면 인세와 같은 수입의 성격이 된다는 거. 이게 노동 수입이 아니라 인세 수입이기 때문에 저도 하고 있고요. 아메이에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일이 아니고요. 돈이 들어오는 일이다. 건물에서 월세를 벌었다 안 하고 월세가 들어왔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을 버는 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이템 어떤 건지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뭐 아이템이나 회사나 뭐 공정한 보상이나 이제부터 살펴보겠지만, 그 모든 걸 다 알았다고 해도 이거를 안 가르쳐줘. 잘하는 사람이 자기만 잘해. 제가 17년을 했으니 어쩌면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보다, 어쩌면이 아니라 확실하게 제가 아메하는 법을 정말 잘 알겠죠. 그 노하우를 제공해 주는데 알려주지 못해서 안달인 거예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거를 기회로 잡은,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은 그분이 정말 더 잘 살고 아메이에서 크게 성공을 하면 나도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윈윈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세상에 없는 새로운 영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줌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그 옆에 계신 분, 아니면 따로 보고 계신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김지라는 사람이 하는 설명을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알아들으면 내가 아는 노하우 다 주고,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서 함께 팀워크로, 나의 혼자의 힘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힘의 팀 시너지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그 팀 시너지가 난다는 그 부분까지 완전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메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요. 누군가 잘해주면 쟤 왜 저래? 뭔가 꽁꽁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며칠 전에 중학교 때 만났다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 보고 못 봤어요. 얼굴 못 알아볼 뻔했거든요. 근데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들었지만 그 친구의 성인이 된 다음에 성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잠깐 제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오기 전에는요, 제 아메이 하나? 나랑 겹치나? 와봐. 진짜 제대로 하는 아메이 가르쳐 줄게. 아메이도 안 무서워. 이제 나랑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그 친구를 만났지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또 왜 그 친구가 나한테 친절하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윈윈의 사회에서 17년을 살았는데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메이가 아닌 다른 세상은 다른 사람을 누르거나 그 사람이 경쟁 사회잖아요. 그 사람이 안 돼야 내가 되잖아요. 50m 앞에 같이 카페를 차렸는데 옆에 카페가 잘 되면 제가 안 되잖아요. 제가 잘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아메이의 수익 창출은 내가 소비를 하고, 아메이 하면 많이 사야 되잖아.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아무리 양치를 많이 해도 10번 이상 하지 않아요. 뭐 두 번, 아침에 저녁, 점심 때 저녁 이렇게 3번 정도 한다고 보면 치약은 한계가 있죠. 정수기도 방마다 놓나요? 청정기는 방마다 놓으셔야 돼요. 근데 정수기는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필품은 쓰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정 광고, 제품을 알리는 것도 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 안에서 스스로 쓰는 소비자를 만들었을 때 돈이 들어오는 그런 수익이 있고요. 그다음에 누군가에게 컨설팅을 해줬을 때 받는 그 수입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수입은 어떻게 발생을 하냐? 아메이가 아까 제조회사라고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아메이 회사에서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표만 보면 그 우스갯소리가 계속 생각이 나는 게 초등학생이 이제 유통의 변화, 초등학교 4학년 사회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메이는 공부 많이 해야 된다며, 아니 초등학교 4학년 지능만 있으면 할 수 있어. 그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유통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시험에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쫙 화살표 치고 땡땡땡 하는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직거래인데 암웨이 이렇게 쓰고 온 거예요. 그 아이가. 그거 제가 선생님이라면 점수 플러스 더 줬을 것 같은데 맞죠? 암웨이가 그 바로 직거래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엄마가 하는 사업 설명 서당께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좋은 제품이, 구정 광고가 일어나려면 제품이 좋아야 돼요. 나빠도 구정 광고 일어나요. 저 삼겹살집 가면 꼭 설사해. 가지 마. 저 미장원 가면 머리가 다 타. 가지 마. 우리가 그런 구정 광고도 하잖아요. 좋을 때도 구정 광고를 하죠. 나한테 이득이 없어도 해요. 그거 꼭 좋다고 쓰라고.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저희 남편은 너한테 좋다고 딴 사람한테도 좋을 리 없어. 괜히 오지랖 떨지 마. 약간 그런 성격. 트리플 A형, 돌다리도 두들기는 성격이고, 저는요 싫은 말고 AB형이거든요. 말했는데 나한테 좋았으니 걔한테도 좋을 수도 있지만 납품할 수 없는 거야. 저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늘 누군가에게 좋으면 진짜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전화하고 있어요. 아메이 아닐 때도.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으로 원가를 올려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했을 때 광고와 총판 도매 소매라는 유통이라는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이 제품이 볼펜이 하나 내 손에 오려면 공장에서 만들어서 중간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내가 문방구에서 사는 거죠. 근데 저는 문방구녀거든요. 저의 드림빌딩, 저의 꿈 노트에 집에 문방구 차리는 거예요. 손님은 저예요. 물론 돈 안 내요. 그냥 한쪽 벽면에 쫙 문방구 차려놓고 그때그때 골라서 내가 쓰고 싶은 거 쓰는. 그래서 어제도 노트를 구매했고요. 그저께는 볼펜을 구매했어요. 그때 그 구매 후기를 봐요. 지우개도 노란색을 살지 하늘색을 살지 한 15분 고민해요. 지우개 고르는 기준은 아메이에서 안 가르쳐줬거든요. 아메이는 생필품 고르는 기준을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지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메이의 철학과 함께 제가 믿는 마음으로 쓰고 있지만 그렇게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구매 후기를 본다거나 누군가의 광고에 의해서 그 볼펜 한 자루가 저의 손에 들어오는 거죠. 지우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공장에 가서 지우개 공장, 볼펜 공장에서 사지 않고요. 다 모아놓은 문방구에서 산다는 거예요. 쇼핑몰 같은 데서 사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 중간에 광고 유통은 분명히 드는 비용이에요. 이 볼펜이 내 손에 들어오려면 내가 공장에 가서 사지 않는 한 그러면 그 광고 유통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아메이는 뭐냐면 전체 비용이에요. 전체 매출의 35%를 기금으로 뚝 떼어놨다가 광고랑 유통을 대신한 소비자한테 주는 거예요. 자, 광고나 유통을 대신한 인플루언서가 35% 가져가요. 자, 잘 파는 분들은요. 제가 보면은 한두 시간 안에 몇 천만 원, 몇 억씩 팔아요. 내가 1억을 팔았어. 1억어치를. 근데 그 1억어치를 팔기 위해서 항상 파는 게 아니고요. 공동구매하자 그러면서 거의 뭐 보름 전, 한 달 전부터 계속 광고를 해요. 계속 노출을 시켜서 오늘 준비 땅 하고서 10시에 마켓이 딱 열리면 그 2시간 내에 1억어치가 팔리는 거예요. 그 제품이. 그러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그 인플루언서가 뚝 떼가는 거예요. 모르셨죠? 아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플루언서 하고 싶다고요? 자, 우리가 인플루언서예요. 아메이만 하면. 자, 그렇게 해서 그 광고 유통비를 누군가는 가져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제품값에 지불을 하고 소비만 했었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근데 아메이 회원들은요, 이 광고 유통비를 소비자한테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아메이 매출이 1조가 좀 넘거든요. 그러면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되는 돈이 기금으로 떼어나서 저희 같은 소비자들에게 노력순으로 나눠주거든요. 어떤 사람은 6천 원, 10,000원 가져가고요. 어떤 사람은 몇 억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입을 해서 제품 써 그러면 됐어 너 가져 그러잖아요. 그건 소비자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 우리 브릭스 그룹, 우리 그룹 좋은 그룹 6만 원만 써도 4만 원 상당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올리브유를 아메이에서는 15,800원에 파는데 그걸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왜 줄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가입을 하라면 못 알아들어서 그거라도 주고 이 설명 소비자의 권리를 좀 찾아라. 가입해서 여러분의 권리 35%를 좀 가져가세요. 그걸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가입을 해서 그 선물을 일단 받아야 되겠죠. 나만 받으면 나쁜 사람 주변에 같이 알려서 이 올리브유를 요번 달 언제까지면요? 요번 주 일요일까지예요. 며칠 안 남았으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아메이가? 저는 그거 되게 이상해요. 삼성이나 LG나 그 정말 광고를 잘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맡기면 광고를 정말 잘할 텐데 밥하다가 뛰쳐나온 저한테 아메이를 알리라고 그런 거예요. 저는 비전문가잖아요. 그런 소비자들한테 그냥 알리라고 아메이가 왜 그렇게 하지? 유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리점에 좀 떼주고 총판업자 떼주고 도매업자, 소매업자한테 떼주고 아니면 쇼핑몰 차려서 거기에 그 과정 스토어팜 같이 만들고 그런데 비용을 쓰면서 그러면서 그냥 제품을 유통시키면 될 걸. 굳이 그거를
광고 유통을 소비자에게 맡기는, 그래서 저 3,500억에서 4,00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큰 돈의 판에, 광고 유통의 판에 비전문가인 나를 끼워 넣어줬다는 거, 그거 되게 감사한 일인데 한편으로는 이상한 일이에요. 왜 아메이가 그러지? 왜 그럴까요? 도대체 아메이는 왜 그럴까요? 아메이는 정말 남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아메이가 비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돈을 벌 수 있는지, 얼마나 큰 수익을 벌 수 있는지는 곧 설명해 드릴 테지만,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가치는 정말 다른 회사들이, 기업, 돈을 벌고자 하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철학과는 완전히 남다른 게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고 써 있잖아요. 누군가를 돕는 사람들, 더 많이 돕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그게 아메이의 철학인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1959년에 세워졌고요. 지금 이제 내년 후년이 65주년, 그 다음에 이제 70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저기 밑에 오른쪽에 두 분은 창업자, 제이와 리치라는 창업자고요. 두 친구가 동업을 해서요. 지금 2세대까지 넘어왔어요. 근데 이 기업이 상속이 될 때, 이건희 회장의 기업의 상속세는 60%인 거 아시죠? 그냥 나 죽으면 회사에다가, 나라의 회사를 그냥 반납하세요, 그런 의미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상속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 상장을 해요, 회사들이. 그래서 타 다단계 회사들, 누땡땡, 허땡땡 뭐 이런 회사들이 2세대로 내려갈 때 상장을 하는 거예요. 주식 상장을 하는데, 그래 아메이는 처음부터 상장하지 않기로 저희와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커지면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거든요. 주주총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의결하고 그러죠. 그런데 아메이는 소비자가 제일 꼭대기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있고, 저 밑에 창업자가 있어요. 본사에 가면 그렇게 탑을 쌓아놨어요. 우리 그 소비자들한테 무슨 약속을 했냐면, 절대로 우리는 상장을 하지 않겠다. 처음에 아메이가 갖고 있는 그 철학, 누군가를 도와서 또 돕는 그 일을 했을 때 윈윈을 하는 그 안에서 정말 그들에게 이 수익을 더 많이 나눠주겠다는 처음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상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2세대로 넘어갈 때요. 그 돌아가시기 전에 준비를 했죠. 근데 상속세란, 제가 내봐서 아는데, 아버지가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며칠 전에 끝났어요. 뭔가 복잡한 그런 나라와의 관계, 국세청과의 관계가 1년 전에 끝났는데, 그 다 돈을 현금으로 원타임으로 캐시로 내야 되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메이는 다 돈으로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창업자 이득에서. 그렇게 해서 딱 상속이 되는 순간 원타임으로 캐시로 딱 상속세를 내고 주식 상장하지 않고 그렇게 2세대로 넘어왔어요. 아메이가 이런 한 가지 처음에 했던 약속을 70년 가까이 지키고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 그리고 리치와 제이가 그 그랜드 레피즈라는 마을,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강원도에 그 삼척? 그 정도 되는 곳이래요. 그런 곳에서 내가 성공을 했어. 어떻게 해요? 서울로 와야지. 서울로 와서 땅 사고 공장 짓고 또 불리고 부동산으로 불리고 막 그래야죠. 기업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삼척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랜드 레피즈에 도시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완전히 그 도시 사람들의 그 일자리도 창출하고요. 이 안에 세계 최고의 여성과 소아병동, 그다음에 그런 병원, 박물관, 주립대학, 그다음에 이런 공공시설들을 다 세워서요. 그걸 다 기부 문화를 만들어서 세운 거예요. 이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겠죠. 이런 것만 봐도 회사의 철학을 알 수 있고요. 100개 이상의, 저게 본사의 전경이에요. 네, 이 본사에서 저기
점점점점 있는 게 자동차고요. 우편번호를 두 개를 사용할 정도의 넓은 면적의 본사가 있고요. 그리고 100개 이상의 지역 및 국가에 나가 있는 글로벌 회사예요. 구멍가게 아니에요. 아메 해볼까? 그리고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보면 그 이상한 천막 치고 조그만 그런 그 컨테이너 그런 곳에서 물건을 만드는 막 신생 다단계와 비교를 해. 그러면서 이제 시작한 그거를 하라 그래요. 지로 시작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처음에 1959년에 물론 창고에서 제이와 리치가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커진 글로벌 회사라는 거. 자, 그다음에 회사도 좋고 돈이 어디서 나와서 캐시백을 해주는지 알아봤잖아요. 이걸 비싸게 팔고 자기네들끼리 나눠 갖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지불할 광고 유통비 그걸로 캐시백을 해주는 거네. 오케이. 제품마다 점수가 있어. 내가 쓴 거 플러스 구정 광고 한 거, 컨설팅 한 것까지 해서 전체 35%를 준단 말이야. 그런데 아이템이 나쁘면 내가 이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없겠죠. 걸릴 거예요. 아무리 이 플랜이 좋아도요.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걸릴 거예요. 이 제품이 나쁘다면. 근데 저는 이 사업을 하는 동안 정말 맹세코 사회적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환경호르몬 이슈가 터졌을 때 다 냄비 갖다 버리고 주방용품 갖다 버렸을 때 우리 퀴는 이미 건강 냄비로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물에서 정수기 더럽다고 난리가 났을 때 우리 정수기는 이미 모든 거를 걸러주는데 거기에다가 미네랄은 선택적으로 나오는 그리고 쏙꼭지를 뜨는 순간 살균되는 고이지 않는 그런 건강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정수기. 근데 과부라 화합물 대구에서 난리 났었죠. 그다음 녹차 라떼에 들어있는 마이크로시스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독성 물질이 발견돼서 어떡하지 하면은 다들 생수 사 먹고 난리 나잖아요. 생수는 환경 호르몬 공급이에요. 3일만 지나면 그 안에 이제 환경 호르몬이 가득 차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물을 먹지? 그럼 우리 아메이 이스프링 정수기는 걔네들을 거르고 있을까? 이미 십몇 년 전에 나온 건데 혹시 옛날에 만든 정수기인데 지금 새로 나오는 그런 독성 물질을 거를까? 그러고서 다시 의뢰를 NSF 해보면 이미 다 거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저는 아메이 하길 잘했다. 아메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북극곰 너무 귀엽죠? 제가 이거 너무 귀엽지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얘 만나면 너 죽어. 무서운 동물이야. 뭐 이렇게 동심을 깨는 그런 멘트를 맨날 하십니다. 근데 귀여운 게 아니라 불쌍해요. 북극에 얼음이 다 녹아서 저러고 있어요. 조금 어린 것 같은데.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 다음에 바로나가 올 거고요. 그다음에 세로나가 올 거고요. 계속 올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지금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은 더 이상 지구를 더럽히면 안 돼요. 우리 개인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자, 사진 찍으세요. 캡처하세요. 이거 다 바탕화면을 까시고 우리 매일매일 저 북극곰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아메이로 제품을 바꾸시면 돼요. 왜냐하면 계면활성제라든가 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모든 것들을 다 천연 계면활성제 자연과 가까운 걸로 해결을 했고요. 그 세계 판매 넘버원 더블엑스. 자, 건강보조식품이 있고요. 그 더블엑스는 DNA 손상을 줄였어요. 이게 SCI 논문, 의료 그 논문에 실렸고요. 얘가 혼자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은 다른 그 안에 있는 식물 내재 영양소, 걔가 가지고 있는 밝혀지지도 않은 식물이 갖고 있는 그런 식물 내재 영양소와 함께 만났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있고 DNA 손상을 복구시키고 항산화력이 높아진다. 이런 연구를 다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뉴트리라이트 천연으로 재배한 그 뉴트리 농장에서 재배한 그 아이들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어요. 이 아티스트리는요. 저 밑에 이제 저 너무 이쁘죠 패키지가 3월 15일에 새로 신제품이 나오는데요. 이제는요 개념이요 스킨 뉴트리션이에요. 뉴트리션 사전 찾아보면 영양분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뭐냐 피부 영양제인 거죠. 피부가
그 바르면 바를수록 우리 피부가 좋아지는 그런 화장품이고요. 이거는 뭐 아티스트리만 얘기해도 제가 3박 4일을 셀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점점점 건강해지는 피부가 그런 화장품이고, 그다음에 우리 몸을 닦는 매일매일 닦는 거기 때문에 만성적인 독이기 때문에 정말 샴푸, 비누, 치약 이런 거는 정말 환경 제품으로 꼭 바꾸셔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지구를 살리는 세제. Respect for the environment. Products which are organic in 아메이가 nature. 에로시 리퀴드 올가닉 Packaging that returns to the earth. 컨센트레이트라는 At the heart of Amway 에로시로 is a story 시작을 of 했어요. eco-care. Amway, helping people live better 저렇게 lives. 강에다가 에로시를 확 붓는데 어머 어떡하지가 아니라 72시간 내로 물로 돌아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지구를 살리는 세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퀸, 지금 우리가 월화목금 수요일 빼고 월화목금 쿡팡이라고 저희 쿡으로 요리를 매일 저녁 6시에 같이 요리를 해서 6시 30분, 40분쯤 땡 하면 그 요리를 같이 가족과 함께 저녁으로 식사하는 그 줌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재미있고요. 들어오셔서 꼭 보세요. 거기 들어오시면요. 한 60명에서 100명 정도의 분들이 같은 메뉴를 가지고 그날 같은 요리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냄비, 요술 냄비, 그다음에 건강한 물, 그다음에 아까 40분 동안 들었던 우리 앰모스피어, 정말 좋은 청정기 0.0024까지 바이러스까지 걸러주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102가지를 거른다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영국 알러지 협회에서 다 나와 있어. 거기에 이제 다양한 청정기 중에서 클릭을 하면 마지막에 남는 게 아메이 청정기인데요. 이것저것 클릭할 필요도 없이 바이러스만 누르면 다 사라져요. 아메이 빼고.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마트를 바꾸시면 돼요. 마트를 바꾼다는 거는 내 장바구니예요. 아메이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고 올리브유 받으시기 위해서 6만 원이면 되지만 장바구니는 10만 원이에요. 담고 담아서 그렇게 한번 생필품을 바꿔보는 거죠. 들어가서 보시면요. 쓸 게 정말 많아요. 장바구니에 10만 원을 담으면 아메이에서 어떤 혜택을 주냐. 아까 35% 제품마다 점수가 있는 35%에서 주는 거 말고 그냥 장바구니 자동 배달 구독을 했다는 이유로 또 주는 게 있어요. 아메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머니예요. 상품권 같은 머니를 24개월로 봤을 때 10만 원 쓰면 27만 원을 주고요. 20만 원씩 쓰면 55만 원, 30만 원씩 2년을 쓰면요. 내가 써야 될 생필품을 소비를 했는데도 82만 5천 원을 주는 거예요. 또 아메에서 제품을 살 수 있는 돈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단순하게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가 한 40만 원 썼다고 첫 달은 안 줘요. 그러니까 5천 원씩 이제 10만 원 쓰면 5%, 5천 원씩 6개월 주고 그 다음에는 10%, 15% 이렇게 주는데 5천 원씩 3달을 받으면 그럼 15,000원이 되는데 4달이 걸리는 거죠. 40만 원 썼어요. 자, 이걸 홈플러스에서 똑같이 계산해 볼까요? 15,000원을 홈플러스에서 마일리지를 쌓으려면 얼마를 써야 되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1,500만 원 쓰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 40만 원? 그 기간은요. 우리는 4개월 걸리죠. 홈플러스는요. 12년 6개월이 걸려요. 자, 그러면 내가 홈플러스 사장 딸도 아니고 뭐 특별히 내가 어떤 관계가 없는 한 그 12년 걸리는 15,000원 썼는데 12년 6개월 걸리는 홈플러스를 이용하시겠어요? 아메이 장바구니에서 이 많은 혜택을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연하게 아메이 비싼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죠. 이런 혜택을 다 받으시면서 사실은 벤츠를 소나타 가격에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장바구니에 담아서 일단 생필품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는데 이 일이 다단계 아니야? 돈을 나눠주는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면 그러면 내가 이 물건 쓰는 것도 찝찝할 거고 더군다나 사업도 못 하겠죠.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한 장의 장표예요. 이거는 꼭 알고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괜찮은 마음이 홀가분해지실 거예요. 아메이에 대한
마음이. 이제 위에 옳은 일 공정한 보상이라고 써 있는데 스폰서와 나와 A, B 이 네 사람이 다 20만 점씩 물건을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전체 35% 중에서 21%까지 그 매출 순으로 주고요. 나머지 2차, 3차 보너스 저 밑에 있는 거는 누군가를 도와서 컨설팅 했을 때 그때 주는 돈이에요. 그럼 1차 보너스로 20만 점 3%부터 준다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20만 원 돈으로 치면 35만 원 정도 돼요. 제품값의 50에서 60%가 점수거든요. 그럼 그냥 지금은 편의상 원으로 이야기를 해서 20만 원씩 썼다고 가정을 해보면 누가 제일 캐시백을 많이 받을까요? 스폰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게 생각을 대부분 하세요. 근데 아메이는 내가 제일 많이 받아요. 전체 80만 점의 매출이 일어나서 6%로 캐시백을 44만 8천 원을 저 네 사람한테 나눠줄 거예요. 어떻게 나눠주냐? 노력순으로. 봤더니 나의 노력을 빼준 나머지가 스폰서의 수입이거든요. 나의 노력을 봤더니 60만 점의 노력을 해서 3만 6천 원의 캐시백이 발생을 했어요. 3만 8천 원에서 3만 6천 원을 빼주면 스폰서는 12,000원을 가져가죠. 그러면 나도 3만 6천 원을 다 갖는 게 아니라 A하고 B를 빼줘야 되죠. A는 광고를 안 했어요. 혼자 쓰고 B도 혼자 쓰기만 했는데 그래서 3만 6천 원에서 6천 원, 6천 원을 빼줬더니 나는 2만 4천 원. 2만 4천 원이라는 돈이 나에게 캐시백이 됐어요. 그러면 4만 8천 원을요. 공산당처럼 12,000원씩 나눠 가진 게 아니고요. 공정하게 노력순으로 한 명한테 알린 스폰서는 12,000원, 두 명한테 알린 나는 24,000원, 나만 쓴 사람들은 6,000원. 소비자의 권리를 찾았어요. 쓰기만 하고. 그래서 쓰고 구정 광고한 비용을 내가 받아온 거죠. 자, 저거는 다단계가 아니야 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표인데요. 저 밑에 1000단계, 만단계가 내려가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노력을 다 빼준 나머지가 내 수입이고요. 옆으로 많이 펼쳐도 그것도 무한대로 내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이 기회를, 사업의 기회를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상황에 맞게 많이 알리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펼치는 것도 무한대예요. 근데 다른 다단계는 밑으로 한계가 있거나 옆으로 한계가 있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소비가 소득이 되는 사업, 소비자가 되고 적극자가 그다음에 적극적인 소비자가 된 다음에 사업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그랬는데 이거 돈 돼? 그거부터 알아보고 미팅 참석도 하고 하면서 사업을 스타트를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이게 다단계라서 아메이를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돈 안 될까 봐 못하는 거다. 돈 많이 든다면 한다. 그 말씀 하셨고요. 이건 일반적인 회사가 다단계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아메이의 일본의 나카지마 가오루라고 제일 핀이 높으신 분인데 제가 한 5분만 더 쓸게요. 그분의 맵이에요. 저 동그라미는 다 1억 이상 넘는 분들의 다이아몬드라는 핀이고요. 저 왕관은 10억이 넘는 크라운 앰버서더라는 핀인데요. 어떠한 규칙성도 없이 나오죠. 그 사람의 상황과 노력에 따라서 위로부터가 아니라 그 공정한 보상을 받는 그런 노력에 의한 핀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종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에디슨 마케팅 상을 받았는데 이거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 네모칸 처 있는 사람들 누가 받았어요? 스티브 잡스도 받았고 우리 유명한 사람들 여기 다 있잖아요. 근데 저희 리치와 제이가 이 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상한 수익 구조를 가진 회사에 에디슨 마케팅상을 줄 리가 없죠. 혁신적인 공을 세운 분들한테 주는 상인데 그러면 이 수익 구조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공정하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면 수익의 확산, 네트워크의 자산을 만들어 보자. 실제로 어떻게 이 사업이라면 한번 알아볼까? 그러면 어떻게 네트워크가 펼쳐져? 그랬을 때 실질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얘기를 했더니 난 가입을 안 해. 가입을 하는데 물건을 안 써.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 중에서 그러면 나 생필품 장바구니를 바꿔볼게. 나 혼자 바꾸지 않고 친구랑 같이 바꿀게. 우리 언니랑 같이 바꿀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플랜을 설명해서 알아듣는 사람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알아듣고 그래 사업으로 진행을 해볼게 하는 분들
그래서 미팅에 나와서 배우는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 분 3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20만 점씩 쓰는 그 3%, 3명 정도의 구도를 만들면서 나는 이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다 합쳐서 120만 원에 만점에 9%라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때는 BF라는 핀이 되면서 나는 한 17만 원 정도 캐시백이 되고요. 아메이는요, 세 그룹을 크게 성장을 시켰을 때 에머랄드라는 핀이 되거든요. 근데 그 에머랄드라는 첫 초석이 되는 핀이다. 그래서 이 세 개, 20만 PB로 시작하지만 소비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분들이 커지면 에머랄드가 될 수 있다는 그 계획을 아메이는 다 알고 있어요. 아메이는 계획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BF가 되는 분들에게 이 캐시백 말고 또 선물 박스를 집으로 축하한다고 보내줘요. 그러면 내가 이제 9% 정도 하면서 캐시백을 17만 원 정도 받았잖아요. 그럼 나도 내 친구가 알려준 내 친구처럼 알리는 행위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일인지 사람들한테 소비가 소득이 되고 사업이 된다는 거를 이해시키고 다녔더니 또 내 친구한테도 그런 33% 정도 되는 소비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그 전체 볼륨이 한 15%, 400만 PB가 되면서 내 이하의 그 구도, 아까 3%의 구도가 아니라 6%, 6%의 구도, 6% 이상이면 돼요. 400만 PB니까 6%는 60만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전체가 내 볼륨이 400만 정도면 브론즈 빌더라는 핀이고요. 이때부터는 사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메이에서 1년간 창업지원금을 내가 받는 돈의 30%를 더 줘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5, 60만 원 받았다면 지금은 80에서 100만 원 정도, 이 A 정도만 돼도 그 정도의 캐시백 보너스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상황을 계속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다 보면 내 친구, 처음에 알아들었던 럭키박스를 받았던 내 친구, 그 브론즈 파운데이션 그 박스를 받았던 친구가 브론즈 빌더가 될 수 있겠죠. 15%, 100만 원 정도 버는. 100만 원 들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지금 다 생각을 해놓으세요. 어떨 것 같은지. 그 100만 원을 내가 버는 게 아니라 이번에 내 친구가 100만 원씩 벌게 되는 브론즈 빌더 3명 정도, 뭐 꼭 브론즈 빌더가 아니래도 되지만 그렇게 돼서 내 전체 네트워크요. 1000만 점. 아까 21% 마지막 단계인 1000만 점이 넘어갔을 때 그 1000만 점이 넘어가면 그때를 SP라 그래요. 수입은요 200에서 250인데요. 아까 15% 이상 되는데 666의 구도를 만든 분들에게는요 30%더 주는 거를요 15, 18, 21%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받아요. 그래서 거의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처음에 1000만 점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그 정도의 수입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3번 하면 GP, 수입은 똑같아요. 6번 하면 플래티늄. 그렇지만 첫 번 1000만 점의 네트워크는 내가 어느 정도 전달하고 사준 네트워크일 수도 있지만 6번 정도 1000만 점을 하는 네트워크는요. 이거는 인세와 같은 자산의 성격을 띠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스스로 쓰는 소비자들과 이 사업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수익이 성격이 250에서 300이 똑같이 들어와도 수익의 성격이 인세로 어느 정도 전환이 되고 있다는, 수익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고요. 1년 내내 12달 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고요. 나 오늘부터 사업 시작할게. 그래서 6개월 동안 열심히 배우고 이런 플랜도 공부하고 제품도 공부를 해서 막 주변에 많이 알려서 알아듣는 사람이 뭐 한두 사람씩 나오기 시작해서 9월 달에 돌격아 프로 하면은 그래서 매달 1000만 점을 하는 구도를 1년을 가잖아요. 그 연봉이요. 지금 6천만 원 정도 벌 수 있어요. 5천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그러면 세후에요. 내가 미치지 않고서 머리에 꽃 달고 한다고 한들 나한테 그 어떤 일이 이 사업의 기회를 주겠어요. 아주 가까운 6개월 후에 1년 그 회계연도를 내가 5천에서 6천을 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을 먹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사업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 1년만 더 해볼까요? 그 행위를? 그러면 내 친구가 나처럼 플래티늄이 될 수 있겠죠. 6번 정도 1000만 점을 하는 네트워크. 그러면 2명을 하면 2명의 그런 네트워크를
도와주면 사파이어고요. 3명이 도와주면 아까 3% 그분들이요. 성장해서 1000만 점의 네트워크가 돼서 SPGPT 플래티늄이라는 핀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세 그룹이 플래티늄이 되면 에머럴드, 그 이름 유명한 에머럴드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냥 플래티늄이 아니라 1년 내내 유지하는 사람들을 앞에 F, 파운더스라는 말을 붙여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일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에머럴드만 돼도 연봉이 1억이 넘어가요. 자, 그러면 내후년 아메 65주년 되는 해에 지금 오늘 알아들은 여러분이 그때 연봉 1억에 에머럴드가 되는 거는 너무나 열심히만 한다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그런 플랜이라는 거예요. 가슴 뛰지 않으세요? 내가 어디 나가서 지금 이 나이에 50 넘었는데 100만 원도 못 벌어요. 나중에 50 넘으면 학벌과 외모가 평준화되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나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저에게 여러분들은 다 저보다 젊으시겠지만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그리고 윈윈이라는 거죠. 자꾸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요. 위에 널려 있어. 막 이 지금 줌 화면에 있는 이름만 떠 있는 그 모든 분들이 어쩌면 나의 멘토와 같은 스승이 되고 내 사업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 된다는 거. 그것만 이해하신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는 6그룹. 그렇게 에메랄드를 딱 2판 하면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고요. 그 6그룹을요. 앞에 파운더스 붙여.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붙이면서 그러면서 점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 밑에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아니라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로 더 돈을 많이 버는 리더로 성장을 시켰을 때, 그룹으로 성장을 시켰을 때, 그때 내가 6그룹을 갈 수 있는 최고의 피는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라고 하고, 연봉은 3억에서 3억 5천만 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러면 1년에 뭐 한 2명 정도만 성장시킬까? 2그룹만 내가 도와줄까? 그래서 2그룹을 더 도왔을 때 더블 다이아몬드, 또 그룹을 더 도우면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더,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더블 다이아몬드 정도 되면,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 정도 되면 연봉이 5억 정도고, 월천이 아니라 그땐 주천 여사가 된다. 그래서 제가 가깝게 주천 여사가 목표고요. 이걸 나 혼자 한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천만을 하는 그분들은요, 이미 자기 그룹의 리더예요. 누군가를 돕는 노하우가 다 있으시고 시스템에서 다 함께 도와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시스템으로, 저 연두색 삼각형 시스템으로 돌아가고요. 나머지 15, 15, 999, 저거는 이제 내가 BB, 브론즈 빌더,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또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를 계속 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공평한 게요. 지금 내가 시작해서 가입시키고 브론즈 파운데이션부터 하지만 17년 한 저도 지금 또 새롭게 가입시키고 새롭게 저기 15%, 9%를 만드는 일을 저도 똑같이 하는 되게 공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저는 이제 하는 법을 너무 잘 알잖아요.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더 많은 사람을 성공시킴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일은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함께 하는 일이고, 내 꿈의 크기만큼 되는 일이 아니고요. 내 꿈은 100만 원이야. 근데 내 파트너가 나는 추천 여사 될 거야. 더블 다이아몬드 갈 거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는 10억, 20억 버는 대한민국 최고의 핀인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더가 될 거야. 그런 분이 나타난다면, 그런 꿈이 훨씬 큰 분이 나타난다면 그런 분들의 꿈의 합이 저의 수익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후원해야 될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 아니죠. 나보다 나은 사람? 땡큐. 그래서 그들의 나와 DNA가 다른 그들의 꿈의 크기만큼 내 능력을 벗어난 일을 아메이고요. 사실 사회에서 1억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어떤 일을 꾸준히 해왔다면. 근데 3억, 5억을 벌 수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3억, 5억, 10억이 가능하다는 거는 이 수익의 성격, 이 사업의 시스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왼쪽에는 어제 누워있는 엄마가 저렇게 아직 살아계신데
누워 계시기 전에 아메 여행을 모시고 갔었고요.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성공을 해서 가족에게 아메에서 주는 보상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고요. 오른쪽은 1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고, 제가 여행 사진을 많이 넣었어요. 그냥 여행이 너무 가고 싶어서. 두바이, 뉴질랜드, 시드니, 이거는 크루즈 탔었던 거고요. 이거는 베트남, 얘는 뉴질랜드에 빙하 보러 가는 길에 잠깐 내렸고요. 이거 일본인 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뉴트리라이트, 박쌤님 보고 봤더니 삿포로 가서 스키 탔었던 거. 이 여행을 이제 내년에 시드니로 가는데, 그때는 정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5년 후에 지금 사업을 알아듣고요 한다면 5년 후에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저는 그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너 참 기특하다. 너 어떻게 그걸 알아들었어? 그리고 중간에 힘들 때도 있었을 텐데 왜 안 그만두고 5년을 열심히 한 거야? 너 참 기특하다.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5년에 본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보시고요. 결국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까 낙관론자. 나는 뭐를 해도 잘 돼. 운이 좋아. 운이 좋은 게 아니고요. 운은요, 계획에서부터 비롯된대요. 브렌치 리키라는 사람이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운도 내가 찾았을 때, 뭔가를 찾았을 때 따른다고 생각하고요. 이 코로나 시국에 울고만 있지 마시고요. 외롭게 집안에 있지는 마시고요. 외로우면 줌을 켜세요. 매일매일 줌이 있답니다. 아니면 아메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 기회를 운으로 정말 나의 인생을 바꿀 이 미래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의 기회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